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노사모, 즉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노사모 회원 815명이요. 815명, 8.15, 815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노사모와 함께한 분이 계시는데 명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노사모의 대표 일꾼 명계남 전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용히 지냈습니다. 요즘은 출연 요청도 적어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봉화마을 봉화마을. 근처인데 거기 앉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들한테는 그 명계남이라는 사실 성함으로 잘 알려져 네, 있고요. 그런데 동방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제가 많이 활동은 요즘 부르지 않아서 못하지만은 방송과 이제 TV에 나갈 때 네. 그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아, 근데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념. 제 이름에서 배우라고 떠올리는 분들도 많지만 하여튼 다른 식으로 다 이미지가 되는 것이 많아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 혹시 많이 불러주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해봤지만 그냥 명계남으로 불립니다. 그럼요. 명계남이라는 네, 네. 이름이 또 상징하는 의미가 큰데. 예. 근데 2019년부터 이 동방우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그냥 호가 아니에요? 따로 이제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별칭으로? 동방이라는 성에다가 제가 비를 좋아해서 동방에 내리는 비예요.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봉화마을에서 네. 근처에 생활하신다. 네. 왜 봉화마을로 가신 거예요? 멀는데 좀. 아니요, 제가 특별히 저희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 남쪽에 이렇게 특별히 연고가 있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울 근처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살다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도 내려와서 같이 한번 살면서 이 동네를 문화적인 것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찾아뵙다가 안 계신 곳에 찾아뵙다가 그냥 눌러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팬들이 막 들어오셨나 봐요. 명배우님 반갑습니다. 또 돼지고기 한근님 요즘 나오시는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드라마가 또 많이 방영되고 있나 보네요. 네, 명배는- 최근에 하나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열렬 응원합니다. 봉화마을 가서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명계남님 뵈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 노사모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게 됐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815명이 왜 이런 지지 선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노사모는 해체됐으니까 노사모 그렇죠. 회원들은 네. 아니고 예전에 노사모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함께 했던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간단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랄 것은 별 것이 없고요. 늘 이제 이 언론에서도 지적하시고 이런 대로 이 당내에서 저쪽 당도 마찬가지지만 경선이 끝나면은 후유증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 저 사람이 그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섭섭한 거 아린 마음에 남게 되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노사모 회원들이나 노사모 회원들이 이제 예전에 노사모를 지냈던 사람들이 네. 친문이나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란의 와중에 있어서 그것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각자 다 이제는 단체는
없어졌지만은 생활 전선에서 생활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네네. 그 이재명 지지를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전화번호를 서로 찾고 찾아서 당시에는 한 10만 명 되던 회원이었지만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사람 815명의 이름을 그 회견 직전까지 겨우 이제 찾아서 그냥 그렇게 저희들의 뭐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은 네네. 저희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요즘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러니까 노사모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네. 그런 분들 속에서 지난 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경선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또 요즘까지도 그런 소리 분들이 내고 있는.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저쪽 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일개 당원이지만은 당내에서 어떤 경쟁이 있을 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되고 그러면은 화나죠, 섭섭해서 섭섭하고. 며칠 술 먹고 뒤로 돌아앉고 또 욕하고 그쪽에 지지했던 친구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야 인마 싫어 안 봐 이런 소리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삐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섭섭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가 뭐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남기신 수많은 말씀 중에 지금 민주당의 이제 기존 정치인도 그렇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외우고 있는데요. 그 원광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받을 때 기념 강연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생각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정정당하게 경쟁해서 네. 민주주의 절차인 다수결을 통해서 승부를 내고 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정치 기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통합의 기술이면서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다. 사실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네, 말인데요. 그런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패자한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를테면은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원시 시대 때나 그 문명 이전의 사회에서는 양쪽 진영에서 서로 먹기 위해서 먹이를 놓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쵸. 이기면은 저쪽을 다 노예로 잡기도 하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말리고 네. 이쪽이 다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명 사회가 됐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서로 투표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이런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안 됐을 때의 그런 그 앙금들이 남아 있고 뭐 당내 사정이 있든가 뭐 자세한 건 네.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근데 결국은 이정현의 수도 없이 그런 말은 예에서 봤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단은 이해 타산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사실 당연히 많죠. 그럼요.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네. 생각이 다 다르죠. 아니 노동자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하여튼 이 사회는 그렇게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네. 근데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렇게 묶어내는 게 그게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기술이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이번엔 그럼 당신 얘기 들어줄 거야? 좋아. 그럼 다음에는 내가 주장하는 거 이거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렇게 합시다. 이게 우선 급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해가면서 가야지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너네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볼 땐 좋은 건데 하여튼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서로 그렇게 첨예하게 다르잖아요. 검사 측하고 그렇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건 뭐 법리적인 거니까 금방 찾아지지만은 찾아내서 그 다음에 공통점인 그런 것들을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서 검찰 쪽에만 힘이 다 주어지면은 무슨 변호사도 없고 피해자는 무슨 항변할 기회도 없이 네.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듯이 네. 이렇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어쨌든 뭐 당연히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얘기해보고 타협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가려보고 맞습니다. 승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고 승복하고요. 예, 그리고 결정이 돼서 승복했으면은 나중에 또 기회를 주고 그렇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다음 건데 임기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네.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아유, 맞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승부가 안 나려고 그러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뭐 노사모 기자회견 때 밝혔지만 그게 바로 이제 그 친문그룹 내에서 반 이재명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정신을 욕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이상희 제주대 교수가 지난번에 비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저도 있을 여기 것 같아요. 오늘 대본에 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 몰라셨군요. 네. 뭐 별말들이야 많죠. 그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네, 뭐라고 네.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뭐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네. 이재명 후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뭐 1차적으로 이를테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다는 게 가장 단순한 거는 그거예요. 민주당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 그렇죠. 노무현 두분 다 대통령, 민주당 노무현 후보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뒤를 이어서 그때 당명은 달라도 이 민주당의 이 저 중도 개혁 그리고 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섰던 후보고 대통령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또 그 후보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그러네요. 이어서. 네. 그러면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박수치고 함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그 정신이 이어가려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왜 이재명을 지지하시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질문이 안 된다고 네네,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제 이를테면 주류 출신이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다. 예, 변방에서 네. 변방에서. 뭐 하다못해 이제 검정고시 한 것까지 그렇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출방 당시에 그렇고 당내의 계보나 힘이 있지를 않았어요. 없었죠. 기반이 정말 기반이 미약했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올곧은 그런 그 정신으로다가 이제 돌파해 나가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혼자서 살아남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정 생존자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지정생존자요. 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이를테면은 윤석열 후보 이 얘기는 남의 당 얘기는 제가 빼놓고더라도 네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일을 잘한다라는 행정가로서 일을 잘한다는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지지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가 됐어요. 그러네요. 여권 후보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이 1위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저 사람은 참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네. 공약 이행률이 높고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높아져서 민주당에서 그를 1위 후보로다가 이렇게 아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 정신을 통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줘서 이번엔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해서 이렇게 떠올랐듯이 그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뭐 닮은 부분이 많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네. 기존에 깔아놓은 뭐 어떤 출발점 높은 데서 시작하는 그런 아니란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로 없는 기반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혼자 나와 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뭐 특히 13살 때부터 중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면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상상해봐도 보면은 저는 그 진짜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맞지? 어리다고 맞지? 공돌이라고 맞지? 그런 분노와 이것을 극복하고 나는 자급반장이 돼야 돼. 어려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의를 배웠지 네, 무슨 네. 책을 통해서 정의를 배운 것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정의와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거를 이제 터득해 가면서 그 13살 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없다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네, 네. 가난하다고 뒤로 빠질 게 아니라 공부해야겠구나 하고서 그렇게 쌓아온 사람이다. 많은 저항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나 이거 정치가 네,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아주 유니크하죠. 네, 정말 초코마님이 아침부터 눈물 나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왜 그러세요? 저도 말씀드리니까 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근데 승우나라님께서 또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명계남님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줄반장 완장조차 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그 정신을 얘기하시네요. 대인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로. 저 맞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솔직히 본인에게는. 오히려 핍박에 뭐 단초가 됐죠. 뭐 도움 많이 돼서 저 뭐 떠올리면 이렇게 이런 데도 불러주시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뭐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동방우 우리 명계남 전 노사모 전국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 나눠주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본부장 리스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본인의 뭐 자질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인, 장모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획기적인 본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 부인, 장모. 예, 그 리스크가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리스크들이 많고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지율이 굳건해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그 정치적인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을 분석할 능력도 못 되고 그렇지만은 그 뭐 여론조사 추이는 변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를테면은 그 본인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좀 모자란다라는 느낌을 양쪽 진영에서 서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는 것은 어차피 1대1 구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뭐 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그 그렇죠. 실수한 거 좀 아쉬운 거 이런 것을 때문에 등을 돌리신 분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지표상으로는 야당 지지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거기 아무리 저거 능력이 없고 그 후보자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무슨 여론조사가 0%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를테면 민주주의에서 대결 구도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시점에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죠.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거나 도덕적인 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 정말 너무 떳떳해. 나 최고로 도덕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 개인적으로 잘 살고 싶으면 욕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욕망이죠. 예. 그럼 그 욕망을 누가 실현시켜 줄 것이냐. 너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너가 좀 힘들어도 참아. 라고 이 후보는 말할 것이냐. 저 후보는 그래. 너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것이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님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민들의 욕구는 대개 욕망에 기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부동산 문제의 가장 기저도 그게 욕망의 문제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많은 100%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민주화 시대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을 지나오면서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을 때는 예전 봉고 시대의 왕이라는 이미지 있고,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앞에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망명도 하고 저랬어. 저 양반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우리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뽑았어요. 네. 야, 저 사람은 저 시골 농부 출신이야. 그런데 혼자서 고등학교 나서 사법고시에서 저렇게 갑자기 저 민주전선 저랬대. 그 노무현이래. 생긴 거 봐. 청문회 때 난리 쳤지.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촛불 시민들이.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재명 후보가 받는 지지나 저 주목도는 그게 아닙니다. 야, 이재명 저 사람, 소년공이었대. 이게 아니라 이재명 저 사람, 이재명은 말이야.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저 일한 거 봐봐. 뭐 간단해. 아주 확실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실용이 되잖아, 실용. 그리고 지도자가 안 된다며. 고난만 위임해 달라며.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저 선대본에서도 그렇게 멋진 카피로 나를 위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아니면 후보자를 위해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투표의 본질은 나를 위해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딱이죠. 이 후보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것 같은 후보고 뭐 상대당 후보를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무당 같아서 준비도 안 되고 이쪽은 준비가 되고 이 윤석열 후보님도 억지로 끌려나오는 듯한 인상은 있어요. 당신께서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억지로 이렇게 야, 너희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왜들 이러는 거야 하는 분위기에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다릅니다. 두 후보자의 결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네. 한 분은 이를테면 지난 30년간 해온 일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하신 일이 검찰이니까 주로 이제 의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소환하고 취조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런 일들을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이 갑자기 그런 어떤 그 복수심에 의한 그 정당 구조의 그런 그 미약함으로 인해서 후보로 발탁돼서 느닷없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게 현재로는 이렇게 양측이 맞서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들이 금방 판단하시죠. 일을 할 사람하고 네. 아니 그런 사람이 하는 일하고 이 바닥에서 일어나서 바닥의 사정을 알면서 일을 해온 사람 그건 뭐 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을 네네. 위해서 일단 어떤 뭐 이것도 제 얘기니까요. 좋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뭐 7시간 통화 녹취록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보죠. 아,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이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특히 레가시 언론 같은 데서는 이게 정책을 얘기하면은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본다 생각해서 아마 그건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나 더구나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솔깃하지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고 너무 이재명 후보의 뭐 소확행 공약이라든지 네.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 외우기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 돌리고 돌아앉아 있는 내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거든요. 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예. 그게 낫지 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사 그렇든 안 그렇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 당선 후에는 아마 이런 정치 문화나 보도 형태도 바꿔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센세이셔널한 거, 네, 이를테면 자극적이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귀를 솔깃하죠. 아니 지금 노 변호사님과 제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거를 떠들면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문제죠, 요게. 근데 그것들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지부하지. 어쨌든 전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뭐 어떻겠습니까? 그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그거보다 지루하시더라도 이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뭐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들입니다. 네. 이게 더 재밌는데 예를 들면 무슨 닥터 헬기 같은 거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네. 닥터 헬기 이국종 교수 의료용 헬기 도입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근데 헬기 착륙장이 없어요. 도심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감 설득하고 학교장 설득해서 국민학교 교정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쓰게 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한테 그 1년에 이 농장에 이 마을에서 환자가 1명 나올까 2명 나올까 하는데 그때 잠깐 수업에 지장받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설득을 했어요.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그 헬기 이렇게 다니게 했죠. 그리고 뭐 계곡 문제 정비하는 거라든지
아이고 저 뭐야 군대 가는 애들한테 상해보험을 들게 해줬습니다. 네, 5만 맞아요, 원씩. 그때. 예? 네. 그래서 다칠 걱정, 군대 가는 아이들 그냥 걱정하죠, 어머님들. 그런 걱정 없게 만드는 아주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디테일한 해결하는 거죠. 부분에서 좀 사실은 네. 되게 필요한 공약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있는 것 허황하게 같아요. 무슨 뭐 이를테면 소 잡아서 불고기 해 먹읍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바로 우리가 나아지고 삶의 질이 좀 더 서로 나누면서 나아질 것들 이런 것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전까지 사람하고 달라요. 네. 제가 이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짧아서 못 네, 말씀드려요. 네. 그 변호사님 그거 이재명 후보의 행정학회 토론 초청 보셨습니까? 아마 그 많아서 다 못 보세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깜짝 행정학회 놀라요. 토론이요? 예, 행정학회에서 초청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행정학과 교수들께서 이제 놀라시는데 나중엔 다 이재명 후라를 부르시는 정도가 되는데 토론을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권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걸 하면은 원하지도 않는데도 하면은 난 독재자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난 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저 사람은 되면 지 맘대로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분명했어요. 주권자의 대리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단지 주권자들도 다른 이유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실 수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는 있지만 반대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나는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점. 그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중요하죠. 권력자가 아니다. 네. 대리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정당의 집권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 먹는 거로 봤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이재명은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옳은 길, 이럽니다. 옳은 길, 그러니까 옳은 길, 바른 길. 네. 물론 적폐 세력의 귀환을 막아야 된다는 말도 했지만은 그런 좀 남은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계획한 다음에는 정책으로서 상대 진영과 통합하는데도 미초속을 넘는 그런 전 대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봐집니다. 정말 통합해야죠. 옳은 통합. 말씀이네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이 뇌 구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야 몇 년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쓸 때 잘 골라서 우선순위 정해서 네가 써 하고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니 길을 먼저 놓을래 아니면은 저 양로원의 연탄값을 먼저 놓을래 이거를 세금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일꾼이죠. 일꾼. 그렇죠. 예, 일꾼이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 시골에서 집안의 일꾼을 드릴 때도 뭐 대들 사람 뽑습니까? 주인한테? 주인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할 사람도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할 사람이에요.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죠. 이재명을 뭐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해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또 오버가 돼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말씀 드렸고 제가 빠져들어가서 아닙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거를 그냥 절반을 다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딴 거 못하시게 제가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오래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랑 다른 얘기도 나누고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계남 전 노사모 전국대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제넘게 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